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요즘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또는 뛰자마자 낙마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항상 뭐 세옹지마, 뭐 건물 10년, 뭐 화무 11홍 저는 그걸 신조로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원장님도 지금 이 흉부외과계에서 지금 10년쯤 장기 집권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5년째죠. 5년째. 이제 5년 남았네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2년 남았습니다. 1년 내지 1년 남았죠. 1년. 또 연임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로 하려고 지금 이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까? 예, 저번에 3년 마치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물러줄라 이랬는데 아무도 안 하려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좀 약간 회비도 모이니까 좀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비를 갖다가 내고 해야지. 회비를 모이니까 회비 보고 합니까?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그런 잘 아시면서 또 지난번에 우리 그 부산으로 저기 설 미각 여행이 프로가 아주 따뜻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만요. 아 그렇군요. 누가 저보고 까치까치 설날 불었다고 마이웨이를 배워서 마이웨이를 불러라 이러는데 그거는 친구 영화에 저기 유호성이 조폭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로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뭐 좀 보스 기질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아 내가 그때 Almost Heaven 하고 이렇게 존 덴버의 그걸 불러야 되는데 또 제너럴에 대한 비난은 없었나요? 뭐 영어를 했다고 뭐 이런 거. 아니, 비난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 다행입니다. 뭐 찬사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댓글 안 보는데 제가 좀 봐야 되겠다 다시.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빛의 속도로 낙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이제 옛날에 한 달 전인가 또 우리 황 소장님이 그 사석에서 딱 예언을 했잖아요. 그날 사석에서 격투할 뻔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분은 또 절대 된다 했는데 제가 근데 안 된다 했을 뿐인데 왜 내가 격투할 뻔했을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유심히 이제 저는 그분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워낙 또 이 예언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쭉 보거든요. 요번뿐만 아니고 항상 황 소장님 많이 맞췄죠. 뭐 트럼프니 뭐니 다 아무래도 참 우리가 정말 원래 대선 나가려 했는데 좀 예의치 않게 됐지만 아니 아직도 정말, 지금 뭐 대선이 있으면 나가야죠. 제가 볼 때 그렇게 예측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황 소장님이 아마 이 대권을 잡아도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강국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좀 강국이 되죠. 이 성질 더러운 강국이 될 겁니다. 성질대로. 근데 저 양반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맥없이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중평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나 외교관들이 아주 그 익숙한 환경에서 아주 뭐 찬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분들은 완전히 그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IMF 협상할 때 미국 관리들은 현장에서 뛴 분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협상할 때 막 F자 들어간 말 무지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관리들이 막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빡. 예. 그리고 저 트럼프 항상 사진에 보면 이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발음이잖아요. 벌써 그 미국의 그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욕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금감이나 이렇게 우리 그 실손보험 사태 때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협상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거칠게 했더만은 다른 회사들은 막 저를 굉장히 비난하는 거예요. 진짜 세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또 어중간하게 했구나. 세게 했죠 제가. 그랬어요? 예. 그 뭐 댓글이 500개 달렸다 이야기하니까 그 보험사 측에서 저보고 그 댓글에 99%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너 참 잘 걸렸다. 그러면 그 의사라는 게 증거가 있나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선 사과를 2번이나 했죠. 예. 보통 이렇게 토론상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토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아주 정당하게 반격을 했음에도 의사들이 그런 토론에 굳이 못해가지고 막 저를 막 너무나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전략적인 어떤 트럼프적인 발언이었다니까 이해를 못해요.
지금 트럼프 이후로 말입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만큼 대선 과정에서 한마디로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고 예. 트럼프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자들이 한 열댓 명 나왔을걸요? 그랬죠. 그렇게 나오고 무슨 뭐 돈 문제 갖고도 수도 없이 나왔는데도 예. 그 트럼프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 대통령이 되려거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약점이 나온다면 그 약점을 정면 돌파할 만한 배짱이나 맞습니다. 이 멘탈. 예. 근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멘탈이 이게 양지에만 살은 사람은 멘탈이 없죠.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잘 겁니다. 아마 욕 좀 듣고 또 뭐 터준다고 애고하거든요. 저쪽이 아마 민주당 진영에서 반 총장 진영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또 뭐 터진다 이야기를 숱하게 했을 거예요. 공개된 거 말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밤에 잘 때쯤 되면 심약한 사람들은 땀이 빨빨 나면서 이제 신경이 쓰여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가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가버렸다 이러고. 그리고 기자회견할 때도 굉장히 그 기분 나쁜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내요. 예, 호주머니에 이렇게 산소 넣고 일어서 가지고는 무슨 나쁜 예, 놈들이라고 기자들 있는 데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마추어도 하지 않는 기자회견의 행태거든요. 기자들의 어떤 자기들은 기자들의 제일 큰 거는 이슈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럼 기자들을 상대를 많이 해봤을 건데 아마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이나 장관 생활, 사무총장에서 너무 이렇게 떠봤던 거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요. 네. 유세장마다 수만 명이 왔는데 네. 트럼프 그 연설하는 데만 싹 비춰주고 사람을 안 비춰요. 카메라들이. 그랬죠.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지원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클린턴이 유세장에서 클린턴 네트워크 뉴스 서비스 나가라고 네. CNN 클린턴 네트워크 뉴스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재치 있네요. 클린턴 네. 뉴스 네트워크. 예. 네. 사실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니 나가라. 니 다 찍어봐야 안 나가려면 이거 다 찍어라. 그런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 위안부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위안부 문제 이야기한 기자분 요즘 오라고 해가 앞에 서라고 내가 뭐 틀리겠냐 이래야지. 그 뭐 서가지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래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건 기자들은 나쁜 게 아니죠. 원래 자기들 일이 이슈화 시키고 뭐 또 제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단독 보도잖아요. 단독 보도.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옛날 때 20대 때부터 30대 때군요. 제가 뭐 기자한테 악마의 편집 당해보고 이랬지만은 정녕 불쾌함을 이렇게 웃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언론중재위원회 가면 또 기자들이 되게 떨더라고요. 아니 근데 트럼프처럼 언론을 정면으로 패닦을 자신이 없으면 예.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달래가 그럼요. 빌부터 가든가 예. 조질라면 확실하게 조져야지. 그냥 말하다가 흥분해가 놈들을 놔버린 거예요.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게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그만큼 좋은 자리가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 그 실패도 돈만 쓰는 자리지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도 안 나는 자리고 예. 거의 대부분이 다 연임을 했고 5년 하면 10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가는 나라마다 다 대우는 해줘요. 가고 나면 에이씨 그냥 귀찮게 힘도 없는 게 왔다가 폰만 잡고 가네. 뒤에서 욕은 하지만 갔을 때는 또 대우는 해줘요. 다 프레지던트급이죠. 네. 예. 또 좋은 나라보다 후진 나라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엔 네. 사무총장은. 네. 그러니까 후진 나라에 뭐 원조니 뭐니 전쟁 지역이니 분쟁 지역 이런 데 많이 다니니까 가면 신이지요. 신이죠, 신. 그러다가 가끔 한국에 오면 전부 또 떠받들면서 한국에서 최고 위대한 사람들 나왔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못 깨어나고 온 거예요. 참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고 참 재능이 많은 분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별 헌신할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습니다. 그 재수 좋아갖고 그 홍사덕이 아니고 홍석현이 예? 주미대사해서 노무현 정권 때 잘 보여가 로비 좀 해서 아주 정치적 발언. 로비 좀 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언론사 사장을 주미대사 시킵니까? 예. 그 로비했다는 게 뭐 JTBC 남들도 다 까는데 내가 JTBC한테 예. 로비 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나쁜 이야기입니까? 뭐 아니죠. 내가 뭐 아뜨하는 것도 있는데 로비했다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죠. 예.
뭐 JTBC 어차피 저도 안 불러서 저도 볼 일도 없고 JTBC도 저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태블릿 PC 가짜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근데 어쨌거나 JTBC 사장이 하다가 이제 경미대사 가서 그런 말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 했죠.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려고 이렇게 대사관에 뉴욕에서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많이 미겼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엑스파일만 안 터졌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엑스파일 돈도 많은 건 아니고 매덕 좀 뜯으려고 다녔는데 그것도 왜 돈을 안 줬을까 하는 것도 신기하긴 해요. 자고 그게 터져서 거기에 녹취록에 넣은 내용 때문에 그냥 그만두는 바람에 유엔 사무총장이 싱가포르, 태국, 한국 세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중국은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되고 일본은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러면 중국, 일본 안 되면 우리나라죠. 한국이 제일 유력하죠. 자, 그래서 저희 한국이 재수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태국에 쿠데타가 나가 태국의 외무부 장관이 쫓겨나버렸어. 탁신 때. 그렇죠. 그 싱가포르의 고척동 전 총통이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화교예요. 중국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계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된 거예요. 원래 이제 관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30년 관원이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원으로 됐지. 그 사무총장 되는데 자기 실력이나 능력은 하나도 없었고 또 노정권에서 좀 이렇게 보따리 좀 꾸려가지고 솔직히 로비도 많이 했어요. 비상임 이사국에서 투표를 해. 근데 비상임 이사국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그 미중 뭐 이렇게 5개고 비상임 이사국이 한 30개쯤 돼요. 30개인가 뭐 좀 돼. 자여간 거기에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이기겠다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자기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국격 때문에 된 거지. 또 로비 때문에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대평가하고 뭐 띄우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4년 동안 공을 들였잖아요.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도 한 번만 하고 한국 대통령 하라고 꼬셨어요. 진위에서 후보가 없었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 뭡니까 기름 장어답게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더 하고 연임까지 하고 이제 박 대통령하고 4년 동안 만나고 통화하고 정무수석들이 대대로 반기문 관리용이라 하고 한국 오면 띄워주고 새누리당 가서 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다음 대권은 반기문이 놓으면 100%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근데 그놈은 최순실이 때문에 참 사람이 참 보면 역시 세웅지마죠. 정권이 무너지고 박 대통령이 탄핵 걸려버리니까 반 총장이 낙하할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걸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 떨어졌잖아요. 영화 머나먼 다리 봤습니까? 아 봤죠. 거기 영국의 공수부대, 폴란드 공수부대, 미국의 백일 공정여단이 잘못 떨어졌죠. 낙하를 그러니까 이 벨기에에 아른햄에 낙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들판에 낙하다가 독일군한테 전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머나먼 다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낙하를 잘못한 바람에 제가 그래서 낙하할 때는 밑에 교두보가 있어야 된다 해서 들어오자마자 대선 출마한다고 어느 당에 가버려라. 그때 차라리 바른정당에 가서 바른정당을 기반으로 새누리당과 공동후보를 지향하고 비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방어를 해주고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관망한 거죠. 이제 관망한 건데 참 보면 사람의 운이라는 거는 진짜 순식간에 바뀌고 정말 그 최순실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거의 뭐 90% 이상 된 거죠. 근데 누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번에 뭐 정규제 TV를 보니까 뭐 누가 기획을 했다는데 누가 기획을 했겠어요? 이런 사실을 예측했습니까? 최순실 사태? 자신이 기획. 아 자신이. 최순실 같은 경우에서 둘이서 기획해가지고 오랫동안 기획을 해가지고 18년간.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그거는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당연히 뭐 이렇게 다 임기를 다 마치실 거고 그다음에 뭐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아마 유력할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 누가 이 사태는 뭐 황혼같이 이렇게 유능한 예측가도 아마 예측했나요? 이런 사태를? 제가 막 뒤집어지고? 제가 말년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까지는 했습니까? 아니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많이 했어요. 저러다가 말년이 안 좋다. 왜? 너무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그냥 두들겨 패는데
역대 정권이 그렇게는 않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도 의혹을 많이 제기했어요. 뭐 UA 원전 수주라든지 자원외교나 그런 부분에 반대하거나 반발하면서 오는 압력이 있는데요. 저렇게 무지하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 좀 건드리니까 3인방 좀 건드리니까 오는 압력이 말입니다. 눈에 팍팍 보여요. 그렇군요. 그리고 황 소장님께서도 이 현 정권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셨지 않나요? 뭐 기여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백돌 하나 올렸다 생각했는데 뭐 네가 뭐 한 게 뭐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상당히 이렇게 관직도 제의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뭐 있는데 제의를 받기는 뭐 최순실이한테 안 되면 뭐 그러니까 하루 전에 받은 뭐 게 의미도 없는 거죠. 예, 바뀌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예. 그 제의를 해도 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최순실을 찾아가서 좀 잘 그런 거 안 했군요. 모셔야 되고 예. 내가 또 펜싱 선수도 아니고 다리도 튼튼하지도 못하지 뭐 예. 얼굴이 뭐 고영태만큼 젊지도 못하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그 김영재 부인 그 박모 씨 최무슨 그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선물 갖고 예, 이야기하는 예. 거요. 그러니까 또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뭐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추석 지나도 바뀌었다고 그러나 참 안종범이. 도저히 다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그 녹취가 예. 그게 김 뭡니까 그 김영재 부인이 김영재 마누라가 녹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보통 주는 사람이 사람이 녹취하지 받는 사람이 녹취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이렇게 압수수색에서 이렇게 걸린 김영재 산부인과를 덮쳐서 전화기를 아. 압수하니까 그 전화기 안에 녹취 내용에 안종범이한테 전화하면서 추석이 됐으니까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밥 안 먹자. 그러니까 내가 좀 대통령 외주기 하는데 바빠서 하니까 선물 준비해놨는데 하니까 추석 지나도 받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벌써 준 사람도 어떤 순수한 의도가 물론 순수한 의도가 없었겠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세상에 절대 안 만나야 될 사람이요. 예. 뭐 선물 주고 돈 주면서 녹취하거나 복사해 놓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그건 인간 말종이에요. 예. 난 같은 우리 직종에 있는 그 분의 부인으로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선물을 주도 물론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만에 하나 준다 하더라도 그걸 녹취를 왜 합니까? 그거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뭔가 하면 네가 언젠가 내 말을 안 듣고 배신을 때리거나 지속적으로 도우는 것을 포기하면 내가 니를 물고 늘어져서 그냥 안 두겠다 이 이야기죠. 뭐 고영태 저한테 똑같네요. 고영태도 결국 뭐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다 폭로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내부 고발자가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난 좀 안종범 수석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 사람도 얼굴도 순해 보이고 그렇던데 또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또 순해 보인다고 표현하시네. 물론 원장님이 훨씬 잘 제가 되겠죠. 머리도 좀 숱이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그래서 그분은 그 반면에 우병우 전 수석은 증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전공에 뭐 하셨나요?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인가요? 예. 근데 너무 증거를 하게 하고 상대방의 녹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기자들이나 또는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이 특히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전화 가끔 오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이 사람들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답변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영태나 이 노승일이 욕할 게 아니라 노승일이한테 독일까지 데리고 가서 월급을 300만 원 줬으면 끝났을 일을 그걸 150만 원 준다 그러고 그건 나쁘죠. 또 독일에서 버려버렸잖아요.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노승일이가 일주일 동안 국수 먹고 그냥 국수 간장에 찍으면서 살았다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또 무슨 박 대통령 변호인이 무슨 고영태하고 최순실이가 내연의 관계다. 참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이하고 아직도 가까울 건데 이제 살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자뻑을 하는 겁니다. 그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내가 이런 거는 쪽팔림을 감수할 건데 쟤를 어쨌든 타격을 입히는 게 더 이익이다. 자뻑도 내가 간통했다고 자뻑하는 건 또 본인 자뻑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팀이라 보면 그것도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니 설사 내연 관계라 칩시다. 그 고영태가 최순실이가 주인 아닙니까? 호스트. 그렇죠. 보통 남자가 여자를 내연으로 거느리는데 그죠? 남자가 한 5, 60대고 여자 한 20, 30대를 내연으로 보통 거느리잖아요. 돈이 많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5, 60대인데 60대인데
이게 30대, 20대 남자 처음 만났을 때는 뭐 30대 초반 정도 됐겠지. 그렇죠. 그거 그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맞죠. 축천무도 그랬죠. 왜 여자는 남자 첩을 못 건드리는 거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여자가 그렇게 남자 첩을 그늘이면 예. 자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 첩을 그늘일 때 가장 불문율이 뭡니까? 돈을 많이 줘야죠. 그죠? 예.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더 줘야죠. 끝날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죠? 아주 많이 줘야죠. 그래서 한 8년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2006년부터 알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러면 11년 차잖아요. 예. 뭐 작년까지로 10년 차라 칩시다. 그러면 순실이 고영태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뭐 한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걸 안 그런데 줬잖아요. 어. 집에 가서 예. 달러를 다 뒤져서 찾아오고 돈도 갖고 오고 예. 시계도 갖고 오고 예. 차키도 갖고 오고 다 자기가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받겠죠. 만약에 예. 원장님이 원장님이 아니고 저라고 합시다. 제가 돈이 아주 많아서 그게 낫겠네요. 예. 원장님 그런 걸 억수로 두려워하니까 한 20대 예. 젊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가서 다 뺏어왔다 하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네 죽자 내 죽자고. 그렇죠. 예? 시중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보면은 항상 뭐 많잖아요. 뭐 옛날에 이병헌 사건도 그렇고 뭐 참 그래서 저도 이제 조그만 병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직원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참 미안하다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병원에 좀 사정이 좀 그렇고 좀 봐달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 기분 좋아서 이렇게 물론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진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것도 마음도 진정이고 또 마음은 예. 예, 그것도 또 물질적으로도. 예, 그걸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이제 어떤 사고가 생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하물며 이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남녀의 그런 어떤 애정 관계에서 뭐 예.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도 없지만 자고는 그렇게 하면 제대로 터지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잃을 게 별로 없으면은 당연히 이런 사건은 터지게 돼 있죠. 그런데 박통원, 최순실이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통원, 최순실이가 이혼을 할 때 예. 정윤회가 고영태 존재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지 않았겠어요? 아, 정윤회도 정보가 권력의 네, 대단하죠. 한동안의 서열 매디였는데 예, 박간춘이 말에 비하면 정윤회가 2위 아니었습니까? 권력 서열이. 예. 그러면 정윤회는 자기 쪽에 사람이 없어서 최순실이 저런 걸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어쩔 수 없죠. 알죠. 예. 그래서 계속 차마 이혼은 못하고 서로 간에 각각이 살았겠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박통이 그 둘이 이혼하라고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윤회하고 최순실이하고. 네. 그러면 이런저런 부분을 다 알았으면 두 사람이 그래도 무슨 공동체적인 어떤 뭐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관계를 공유했으면 그러다가 터진다. 네? 좀 저 고영태한테 잘해줘라 이런 말을라도 한번 좀. 그게 보스로서 할 얼마 하나의 가이드죠. 예. 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내연의 관계에서 하나 문제가 생기면 예. 다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일단 사단이 나서면 남자들은 보통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죠. 그냥 물론 돈으로 정리하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봅니까? 안 봅니까? 두 번 다시 안 보지 않겠어요? 보는 사람도 가끔 있긴 아, 있죠. 그래요? 예, 최순실이 그런 케이스구나. 예, 맞습니다. 그 싸움을 해가 대판 싸워서 서로 안 봤는데 예, 그래가지고 조영태가 CCTV를 TV조선에 들고 갔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메모해놓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예. 뭐 앞으로 이렇게 편성될 거다. 처음에 맞죠. TV조선이 뭐 황당한 놈이 아가 이런 거 갖고 오나 해서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대로 정확하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재에 나선 건데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2015년에 두 재단을 만들 때 다시 고영태를 불려들이 갖고 블루케이 이사를 시키면서 SK 뭐 롯데고 뭐 SK고 수금하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자그마한 조직도 운영을 안 해본 사람들 같아요. 이 보면 한 번 문 개는 또 문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사람을 헤어질 때 아주 기분 좋게 보내야 된다는 그것도 몰랐고 막 사람을 하인 부리듯이 막
개 뭐 치료하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저는 예. 심취해서 나한테 칼을 감히 들어 밀어. 아, 우병우가 내 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는 정말 역사책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분은.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사책 읽게 생겼습니까? 만화책이나 읽게 생겼지. 만화책에도 좋은 역사책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런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본인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이 하나하나가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이래 막 나라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전 차라리 나라가 흔들린 게 아니라 경기가 터진 거죠. 뭐 잘 터졌죠. 잘 터졌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즘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경기가 또 안 좋잖아요. 기득권이네. 요즘 멀쩡하시던 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니다. 네.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다가 한 보름 만에 만나면 나라가 흔들리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경기가 너무 안 하도 좋아지니까. 기득권이야. 예, 뭐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우리나라 500만이 좀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면 최순실이 없었으면 경기가 연락이 좋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살만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매달 통계를 내잖아요. 이 매출의 통계를. 근데 정확하게 이 매출이 떨어진 거하고 그거는 비례해요. 이 예, 솔직히 최순실이 때문에 열받아가 예, 하지 정맥류 치료하러 온 사람이 더 많아진 조건인데, 예, 예? 예. 솔직히 말하면 하지 정맥류라는 게 당장 수술 안 해도 살 수 있는 병이죠. 사니까 예, 이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요즘 급한 거 아니고 긴급한 불급한 게 아니면 지출을 대부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도 안 팔리고 예. 그런데 이 단해하고 관계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제가 또 갑자기 말이 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잘 가는 그 만두집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만두집도 경기 탑니까? 아 근데 그 집에 갑자기 손님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두는 그러니까 열등제네. 아 근데 분명히 내가 이게 뭔가 이건 블로그 탔다 생각했는데 어저께 이제 저 집에 내가 10년 단골인데 너무나 근데 줄을 서서 먹었는데 만두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국물이 너무나 허해지고 말이지 막 만두가 피가 터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블로그 탔는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실명이 이해 됩니까? 네. 방송. 괜찮습니까? 아 뭐 그 땡땡 미식회 나왔는데. 수염이 짙게. 아 그건 뭐 이야기 되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럼요. 우리 방송에 안 되는 게 있어. 아 그러니까 이 참 제가 사랑하는 그 또 단골집이 또 없어진 거예요. 아 강남에 그 제가 그 만두 특집 예. 하는 거 봤습니다. 봤습니까? 강남에 그 저기 어디야 청담동인가 골목 안에 예예 있는 집 만두집 그거 예. 소개하더만요. 29년 된 집인데 제가 참 10년 동안 너무나 사랑하는 집이었는데 내가 맨날 만두 이야기했잖아요. 예. 역시나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니까 막 감당을 못하고 막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수요 미식회 전화하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좀. 그 옛날에 했는데 재방송하는 걸 제가 10년에 한 번 봤어요. 와 근데 정말 맛있는 집이었는데 아 그래서 그 맛이 손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슬픕니다. 그래서 그 집은 또 뭐 너무나 잘 되는 줄 서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공개하면서 저 집은 공개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이야기할 건 또 다 하더라고. 예. 집만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러죠. 예. 예. 저도 항상 그 집이 그런 집이 몇 개 있어요. 저도 뭐 황금무장이라고 또 양평의 매운탕 집인데 그 집도 좀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네. 뭐 무슨 매운탕입니까? 소가리? 소가리? 뭐 그 집은 소가리도 하고 뭐 매기 매운탕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집은 좀 방송에 한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또 방송을 안 타가지고 손님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전화하니까 또 겨울에 안 한다더라고요. 민물고기 매운탕이 맛이 그래 있습니까? 아 맛이 잘 없죠. 근데 이 집은 정말 잘해요. 저는 이 민물고기 매운탕을 좋아하는 사람, 뭐 매기 매운탕이니 소가리니 심지어 뭐 열무고 매운탕도 먹어보고 네. 이랬는데 괜히 그거 기분이지. 고기는 바닷고기보다 민물고기가 진미가 훨씬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하는 집에 가면은 바닷고기 한 100배 더 맛있어요. 그 특유의 그거는 저기 뭡니까 민물 새우를 넣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새우도 좀 들어가는데요. 이게 민물 새우가요. 예. 민물 그 매운탕의 비린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그걸 잡아주고 이렇게 굉장히 물론 다른 집도 새우 많이 넣는데 조미료 새우. 구실을 많이 하죠. 예. 예. 근데 이 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이 좋아요. 그래도 뭐 저는 그 집은 제발 좀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게 하긴 뭐 자세히 이야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근데 그런 집들이 하나같이 테레비만 나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9년 동안 사람 한 4명에서 자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하는 집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 만큼도 벌지 않았겠습니까? 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몰려오고 덧대기 시장처럼 되고 맘 무너지고 하면 그러니까 난 제일 아쉬운 게 오는 손님을 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고수들은 오는 손님 다 가라 하죠. 아, 오늘 우리 육수는 끝났습니다. 그 양이 오늘 몇 개만 만드는데 요 예. 또 요서부터는 가라 이렇게 하죠. 근데 만두의 그 근본은 육수인데요. 이 육수에 물을 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미식가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맛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참 이 방송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근데 뭐 최순실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만두까지 왔죠? 경기 이야기 하다가 이거 또 그런 방송 타니까 또 경기에 관계없이 잘 되는 집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경기는 고영태하고 최순실 때문은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제 주위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전부 다 IMF보다 한 10배 더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제 어려운 구석에 진입하는데 터널이 있건데 지금부터 이제 더 어려워지겠죠. 올 하반기쯤 가면 어쩌려고. 저는 다음 대통령 하는 사람도 또 촛불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내가 쫓겨날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지금 5월달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트럼프한테 다른 건 배우지 말고 막말하는 이런 거는 배우지 말고요. 좀 이렇게 협상하는 테크닉이나 진짜 어려운 자국민들을 위한 경제 테크닉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삼성이 트럼프한테 걸려가 지금 시급하고 있대요. 예.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땡큐 삼성. 공장 좀 세워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언론이 예. 삼성이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멕시코에서 TV 냉장고 미국으로 다 수출하는데 여기에 35% 45% 이제 세금 때리 부으면 안 될 거니까 미국 내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삼성에서는 원론적으로 그걸 고려 중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나니까 트럼프가 잽싸게 트위터에 그 언론 기사 사진을 인용해가 밑에 첨부해가지고 땡큐 삼성과 같이 일하고 싶다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 백인 중하류층은 얼마나 좋아했어요. 와 정말 잘 뽑았다. 이 사람 이 진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실제로 이 중하류층 백인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월급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2만 불 때도만요.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미국에서는 특별한 학벌이나 특별한 전문 기술이 없으면은 2만 불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요. 한국보다 못해요. 그거를 탁 파고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 한국의 그 현대차 엘레베마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한국의 그 미국의 공장의 자동차 공장의 노동 생산성의 70%밖에 안 된대요. 한국이. 그렇죠. 한국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생산성은 낮으면서 임금이 더 높죠. 그러니까. 연봉이 평균 1억 2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현대나 이런 대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하는 게 또 자기들이 이익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네. 뭐 중국, 뭐 미국 사이에 물건 팔아먹고 어쩌고 하면서 재미만 좀 봤는데 트럼프한테 지금 걸려서 크게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트럼프 뭐 보통 사람 아니죠. 뭐 30대 때부터 그 사람 책 보면 나오잖아요. 또 그래 기술 이야기 하십시오. 아 뭐 그 이야기 이제 내가 단체에서 본 건데요. 이 부동산 업자하고 노련하게 싸우는 거.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하려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가격을 보통 한 2배로 후려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정을 잘해야 돼요. 그것도 경쟁도 붙여야 되고요. 제가 그런 데서 많이 배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그런 현장에서 밑바닥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국가 경영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뭐 클린턴 네트워크 뭐 이런 사람들 뭐 돈이 뭐 변호사 해가지고 뭐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밑바닥 정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의 중하류층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2만 불 미국에서 2만 불 받아가지고 의료비 내고 이러면 의료비 집값 내면은 정말 뭐 브람 마우스 투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밥 먹는 거예요. 이거를 클린턴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지가 책 보고 한다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경험한 거하고 책 보고 하면 틀린 거죠. 네. 근데 한국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네. 새로 한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던 한국 기업들 좀 돌아오라. 대신에 한국의 노조의 폐해나 이런 문제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그래 말하는 사람이 전부 없더라고. 엿도 모르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2020년까지 일자리가 700만 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는 200만 개밖에 안 된다. 그게 일자리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뭐 4차 산업 해봤자 전부 다 배운 사람들만 혜택이지. 진짜 배운 사람과 자본가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 근데 진짜 중하고 어떤 기술 없는 사람들은 거의 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마이클 뭡니까 무슨 스티븐 잡스 흉내 내면서 무슨 마이크 끼고 앉아갖고 그거 설명하고 자빠졌던데 좀 흉내 좀 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번에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패널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이번에 뭐 이게 현대해상인가 뭐 그걸 없앨 겁니까 안 했을 겁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도 한진해운이. 한진해운 이게 이 고용을 상당히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낌없이 혈세를 넣겠다. 그분은요 말을 하는 거를 보면 안보나 경제에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인기가 없어요. 말하는 거는 맞아요. 이게 뭔가 하면 샌님이라. 샌님. 네, 그러니까 모범생, 범생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원장님 우리 이제 저기 그 어려운 문제도 좀 이야기해야 되죠. 이야기해야죠. 오늘 중독을 주제로. 지금 이게 저기 비만의 원인이 설탕이다 이러는데 설탕은 또 이래 말합니다. 쌀밥하고 이 면, 국수 같은 라면 같은 면이 비만의 죽음이지 와 나한테만 비만이라 그러냐 이러는데 실제로 설탕만큼 위험한 게 그 이 탄수화물이 높은 밥하고 쌀하고 그러니까 면이죠. 근데 이게 사실 비만이란 거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현대인에서.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만 이게 우리가 기아가 해결된 게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이 뭡니까? 불과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충분기한 있었잖아요. 충분기. 그럼 그때 쌀 아끼는 운동해가지고 막 기억나죠? 아니 우리 때는 저기 도시락 뚜껑 열어갖고 보리쌀 개수가 밥알 10개 중에서 보리쌀이 3개, 4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요만큼 떠가지고 세였잖아 선생이. 그렇죠. 그런 선생들 정말 있더라고.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 현 세대예요. 30년 전만 해도 중공기가 있었고 쌀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쌀밥 옛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쌀 공기가 지금 한 5배 됩니다. 밥을 이만큼 먹어도 살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사장님들 빼놓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것만큼 노동량이 많으니까. 노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탄수화물, 설탕 이런 거 보면 난센스죠. 이게 워낙이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 보면은 1인분이 우리나라에 한 3인분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보면 절반이 다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전부 다 비대하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뭐 탄수화물이고 설탕이고 떠나서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예. 이게 보면 얼마 전에 보면 백종원 씨, 예. 그 미스터 슈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TV에 그 프로에 음식 프로에 나가지고 막 프로에 꼭 한번 설탕을 막 곳곳에 다 넣잖아요. 뭐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고기까지. 근데 설탕을 넣으면 맛이 있어서 맛있죠. 사실상 그 대중 식당들은 우리 점심 때 가는 식당들은 대부분 설탕을 듬뿍듬뿍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넣죠. 소금도 많이 넣고. 소금도 많이 넣고요. 예. 짜고 달아야. 그렇게 안 하면 맛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소금도 옛날에 보면 이제 300이라 해가지고 백미, 백설탕, 흰소금을 이제 나쁘다 그랬잖아요. 이 소금도 역설이 있는 게요. 또 소금을 오히려 많이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또 논문도 많아요. 이게 그 뭐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 우리 그 100년 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그 우리나라 평범한 노동자가 이렇게 밥을 이만한 사진 보셨죠, 그죠? 그거 보고도 한국 사람들이 빼.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보고 한 100년, 200년 전에 한국 사람이 밥을 3배쯤 먹었대요. 그렇죠. 밥심이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양을 보고 같은 군인인데 임진왜란 한국 군인이 일본의 왜군이나 저기 명나라 군대보다 밥을 3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 해가지고 그때 탄수화물 백미 먹었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국 군인이 뭐 왜군이나 뭐 이런 러시아나 미국 군인보다 더 뚱뚱한 게 없었어요. 다 호리호리했지. 근데 왜 이게 면이나 이런 거는 중독성이 좀 있어요? 당연히 중독성이 있죠. 설탕도 그렇고. 예. 이 밥도 보면 반찬이 맛있으면 밥이 막 2그릇, 3그릇 먹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 단백질은 이게 이제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에 또 지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 호르몬이 그 혈당에 좌우되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면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 우리가 흙이지는 거. 예.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면은 또 그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는데 그래서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은 혈당이 일정하게 쭉 유지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혈당이. 그러니까 이제 흙이 많이 지는데 근데 뭐 요즘 고기 다이어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논문을 보니까 고기든 탄수화물이든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또 똑같다는 게 사실. 근데 지금 건강을 해치는 게 설탕이 더 나쁘냐, 지방이 더 나쁘냐 이러는데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과하게 먹는 게 다 나빠요. 지방이든 설탕이든. 근데 이제 이 답이 예. 지방하고 설탕이 반반씩 섞인 음식이 제일 나쁘다네요. 저는 뭐 동의 안 합니다. 뭐 그냥 양을 자기 그러니까 술 담배를 예. 하지 말고 예. 다른 음식은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 뭐 이런 것들 막 논문 많이 나오는데요. 기사도 많이 예. 나오고 그 술 담배를 못 끊으면 할 수 없지만 술 담배를 끊는 게 이런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설탕 좋아하는 거 마시는 그게 더 해피합니다. 사람이 해피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나 설탕 하나만 가지고는 중독이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음식이 사람한테 중독을 갖고 온다는데 그걸 좀 이가 소개를 하면 밀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도넛이라는 거예요. 커피도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좀 뚱뚱한 편이지만 좀 막 감자튀김은 생각만 해도 싫어요. 뭐 꼭 그것도 뭐 저도 상당히 좀 중독이 약한 편인데 저도 옛날에 뭐 커피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다 먹은 사람인데 그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담배 중독성에 비하면은 이 지방이나 설탕의 중독성은 한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담배 중독성이 더 세겠어요? 헤로인이 세겠어요? 둘 다 비슷합니다. 그걸 저는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술을 먹을 때 예. 내가 담배가 이렇게 피게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요. 그러죠. 그런데 술을 안 먹고 이럴 때는 그 끊으면 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자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예. 제가 배가 안 좋아요. 예. 우리 집안에 다 어르신들이 아버님, 할아버님 다 이 배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이 오래 못 사는 집에. 그래서 제 이름을 장수라 지었습니다. 뭐 농담입니다만.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다가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도 못 살겠다. 이래서 이제 끊었어요. 예. 근데 그 뒤로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쉽게 끊어지던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예. 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90년도에 끊었는데요. 한 20년 동안 계속 담배 피는 꿈을 꿨어요. 그렇습니다. 담배 참 이게 사실 몸에만 해롭지 않으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다 피면은 기분이 참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아직 담배 펴요. 상담할 때 앉아하고. 저는 저기 영화에 보니까 예. 시가를 피우니까 너무 멋있어요. 시가 좋죠. 옛날에 그래서 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링 호텔에 보면 시가 바가 시가 빠 있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나도 좀 우아하게 앉아가 시가를 한 묶음 딱 들이키는데 예. 그 순간에 핑 돌기 시작하더만은 그거 피우기 힘든 겁니다. 아주 막 돌아버리겠던데. 그리고 원래 시가는 깊숙이 들어마시면 안 되는 담배예요. 예, 그래서 저걸 뭔 맛으로 피나 해서 두 번 다시 시가 근처에 그는 이제 요까지만 넣고 향을 즐기는 거죠. 향을. 그거 내가 다 빨았나? 너무 깊이 넣은 거죠. 그래서 시가를 피는 사람은 구강암은 많이 와도 폐암은 안 와요. 근데 시가레트, 권련은 이 구강암은 좀 작아도 안에 폐암이 많아요. 깊숙이 들어가니까. 시가레트가 훨씬 부드럽잖아요, 연기가. 이번에 거기 쿠바의 그 저기 옛날에 이 보스 카스트로가 죽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도 뭐 폐암으로 죽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수하지 않았나요? 90몇 세. 90에서 살았죠. 예, 예. 그 시가 하면 쿠바 아닙니까? 쿠바산 씨가 뭐 대단하죠, 향기가. 예. 그 사실 저는 뭐 건강에만 좋다면 참 담배가, 그러니까 저 천주교에서는 담배 피는 걸 금지 안 하잖아요. 뭐 추기경들 다 담배, 신부님들 다 와인도 담배 다 피잖아요.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외로 신부님들한테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이거 신상 모독은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제가 옛날에 신부님이 예. 이렇게 한잔 하자 해서 저 한잔 하자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예. 근데 신부님 개고기집에 데려가더만은 개고기를 이렇게 찢더만은 막 소주를 들이키는데 예. 저 개고기를 잘 못 먹었더만은 새식이 삐리하게 개고기도 못 먹어 이러면서 근데 아우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신부님하고 술 안 먹는. 신부님들 술 센 분들 많고요. 옛날에 내가 그 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외국인 신부님인데 그분은 뭐 화이트 와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한 병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은 참 구수하게 담배도 착 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가 사실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문제죠. 이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스코트 피츠 제널도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다 술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밀가루 설탕 이런 거는 뭐 좀 소금 약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려는 걸 갖다가 뭐 이런 거 백색 음식, 건강 오적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없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그 하려면 술 담배를 줄이고 그냥 하루에 한 30분. 그것도 운동도 말이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운동이야말로 중독이 있습니다. 아시죠? 운동은 막 그렇게 하고 몸이 좀 이렇게 슬림해지고 근육이 네. 좀 붙고 하면 이제 그게 재밌어가 막 죽으라고 해대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제가 아는 제 대학 동기는 하루에 5시간씩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뭐 50km씩. 그 뭐 무릎 다 나가요. 그 등산 좋아하는 분인데 무릎 다 나갑니다. 내려올 때 무릎 다 나가거든요. 그 지금 걷지도 못해요, 뭐. 그래서 그분은 뭐 지금 그럼 다시 뚱뚱해지겠네 이제 걷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건 맞는데 딱 하루에 한 30분만 하면 돼요.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30분만 해도 충분히 오래 살고요.